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죠. 특히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차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하나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단은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기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65세 이후에 특히 피해야 할 고기와 반드시 먹어야 할 고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정보는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물론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식탁 위에 올리는 고기 한 조각이 여러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건강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40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65세 이후에는 고기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먹는 음식에 대한 영향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기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기회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습관을 바꿀 때 그 변화가 곧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매일 아침 베이컨을 먹었다면 그 한 끼를 다른 건강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변화가 우리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바로 이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몇 년 후, 몇십 년 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한 고기 선택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단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과 함께 왜 그런 음식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깊이 다룰 것입니다. 그럼 이제 65세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고기와 그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도 우리의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젊었을 때처럼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고기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여러분, 가공육이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고기들은 모두 가공육에 속합니다. 이러한 가공육들은 맛있고 간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지만 사실 이들 고기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담배와 같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질산염과 아질산염과 같은 화학 물질은 몸에 들어가면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유해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이나 심장병,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69세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건강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의사로서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이후 이분에게 베이컨을 끊으라고 권유했고 그 후 검사에서 새로운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공육의 위험성은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공육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위험을 더욱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이컨을 포함한 가공육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0개 베이컨에는 약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으로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은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큰 위험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공육 외에 또 어떤 고기들이 위험할까요? 바로 튀긴 고기입니다. 예를 들어 돈가스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고기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지기 때문에 기름의 성분이 변화하면서 건강에 유해한 트랜스 지방이나 산화된 지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달라붙어 동맥경화와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미 신진대사와 소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온에서 튀긴 고기를 섭취할 때 그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진료한 71세 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손자가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돈가스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혈액검사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돈가스를 끊고 나서 3개월 만에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튀긴 고기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양념고기도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양념갈비나 불고기는 설탕과 같은 고칼로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인분 양념갈비에는 12개에서 20개 설탕이 들어있는데 이는 5배의 1007개의 설탕 덩어리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며 65세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상승한 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67세의 김씨 할아버지는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양념갈비를 자주 드셔서 당화혈색소가 계속 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념갈비를 끊고 대신 소금구이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념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의 선택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들은 65세 이상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와 같은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으니 다음으로는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상은 특히 신체적인 변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더 직접적이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점은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단기,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소금, 설탕, 인공 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은 고온에서 처리되고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질산염은 체내에서 질산화를 일으키고 이는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이러한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들이 몸에 축적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트랜스 지방은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의 섭취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주로 튀김이나 조리된 가공식품에서 많이 발견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는 고기나 가공식품에는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을 유발합니다. 100개 베이컨에는 14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공육이나 튀긴 고기를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경고, 제가 진료한 72세의 박 할아버지는 거의 매일 삼겹살을 즐겨 드셨습니다. 그는 매일 삼겹살을 먹어도 8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자랑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관상동맥이 70% 이상 막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25로 매우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250에 달했으며 중성지방 수치는 400을 넘었습니다. 이런 수치는 정상적인 범위를 훨씬 초과한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 삼겹살의 포화지방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면서 지방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간의 지방 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그 지방이 간에 쌓이게 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들이 심장 질환과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겹살을 좋아하셨던 박 할아버지는 그 후 삼겹살을 끊고 건강한 고기로 바꾸는 식이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낮아졌고 지방간의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먹는 고기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기 선택의 중요성이처럼 고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들은 65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해롭고 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기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루며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을 고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고기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 해답은 바로 가공되지 않은 자연적인 고기와 저지방, 고단백 고기입니다. 이 고기들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고기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어떤 고기를 먹어야 건강에 이로운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기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섭취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특히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 비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심지어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의 질과 종류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직결되며 이 작은 변화가 수명과 삶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이후 우리가 꼭 먹어야 할 고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이 단조롭고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기는 65세 이후에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가슴살 100개는 단백질 유심 3기 들어있으며 지방은 고작 1륵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건강한 고기이며 65세 이상에서 근육 유지와 체중 조절에 매우 유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닭가슴살은 분지사슬 아미노산, BCAA인, 류신, 이소류신, 발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은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정할머니는 근감소증을 앓고 있었고 하루에 100개 삶은 닭가슴살을 섭취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 후 3개월 만에 근육량이 15% 증가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지며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오리백숙입니다. 오리고기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리의 지방의 60% 이상은 불포화 지방산이며 특히 올리브 오일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즉, 혈관을 청소하는 기름을 늘려주고 혈관을 막는 기름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70세의 김 할아버지는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근육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백숙을 일주일에 2-3번 섭취하도록 권장했으며 6개월 후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80에서 220으로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35에서 55로 증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리고기에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도 들어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65세 이후에 섭취해야 할 고기로는 쇠고기 홍두깨살과 고등어가 있습니다. 홍두깨살은 단백질 20믹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은 3-4밖에 없습니다. 또한 철분이 매우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쇠고기 홍두깨살에 포함된 해미철은 흡수율이 높아 65세 이후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인 EPA, DHA가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60%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고등어는 또한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것은 고기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가 단순히 맛있고 기름진 고기에서 건강에 좋은 고기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는 것만으로도
65세 이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제 고기 선택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단 구성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고기는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다른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 음식들을 잘 섞어서 먹는 것이 노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도 점차 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가능한 한 나이가 들면서도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제공하는 식품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 콩, 달걀, 우유 등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이들은 고기보다 지방 함량이 낮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해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기 이외의 좋은 단백질 공급원 두부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불포화 지방산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칼슘과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이 매우 중요하므로 두부와 같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콩과 렌즈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섬유질도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은 피토케미컬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콩국수나 콩두부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사 단백질 외에도 건강한 지방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불포화 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산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오일을 이용한 드레싱이나 아보카도를 샐러드에 넣는 등의 방식으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도 중요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65세 이상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과 같은 녹색 채소는 비타민 K, 엽산, 칼슘 등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키고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 블루베리, 오렌지가 좋은 선택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오렌지는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은 하루에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섭취와 나트륨 관리물은 우리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수분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카페인 음료나 알코올은
몸에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기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고기, 그리고 다른 식품들이 우리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첫걸음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고기와 먹어야 할 고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은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러한 고기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며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과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들을 섭취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튀긴 고기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고기, 돈가스, 양념갈비는 트랜스 지방과 고칼로리 설탕이 많아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고지방 음식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섭취해야 할 고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고기는 바로 삶은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오리백숙이나 쇠고기, 홍두깨살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실천 가능한 식이요법,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식단을 바꿀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베이컨 대신 삶은 닭가슴살을 넣어보세요.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식사를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돈가스 대신 구운 고등어를 섭취해보세요. 튀긴 음식을 구운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양념갈비 대신 소금 구이를 시도해보세요. 달콤한 양념 대신 자연적인 조미료로만 간을 해도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겹살 대신 오리백숙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기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작은 변화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것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나이 들면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65세 이상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정신적 안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건강한 식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수십 년 후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65세 이후의 식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고기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맛만을 고려하지 말고 건강에 좋은 고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공육, 튀긴 고기, 고칼로리 양념 고기를 피하고 삶은 닭가슴살, 오리백숙, 고등어와 같은 건강한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냉장고를 점검하고 건강한 고기를 선택하여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면 미래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오늘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늘 실천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의 감소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이는 다양한 신체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이며 근육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율이 감소하고 소화가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근육 감소와 체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자들에게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층에서 단백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 것입니다. 단백질의 역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피부, 뼈, 머리카락, 면역 세포 등 다양한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들에게 단백질의 중요성은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서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게 만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치유가 더디게 됩니다.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 부족 시 발생하는 문제. 1. 근육 감소. 고령자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다리가 후들거린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육량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질 때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2. 면역력 저하.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면 몸은 감염에 쉽게 노출되며 작은 염증도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에 감기가 걸리면 더 오래 앓고 상처가 나면 회복이 더디게 됩니다. 이는 모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3. 상처 회복 지연 단백질이 부족하면 작은 상처가 나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부가 손상되거나 멍이 들었을 때 이를 치유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상처가 나거나 다쳤을 때 회복이 더디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기운 부족 단백질이 부족하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만 섭취하면 잠깐 배는 부를 수 있지만 금방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반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에너지가 오래 지속됩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밥을 먹고도 기운이 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고령자들의 단백질 섭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령자들은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화 능력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분비도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어려워지고 위가 더부룩하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종류가 제한적이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고령자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사용하려고 시도하지만 그 효과는 개인차가 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단백질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적인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한 전략.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첫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흰살 생선, 달걀, 그리고 삶은 콩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흡수율도 높습니다. 둘째, 단백질이 칼슘이나 아연과 같은 보조 영양소와 함께 섭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력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부족은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상처 회복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고 이를 통해 몸을 지탱하는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고령자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층에게 적합한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식품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단백질 섭취를 통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들 3가지 식품은 고령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며 단백질 보충제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식품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콘수유, 건사에우. 가격 대비 최고의 단백질 식품. 콘수유, 즉 건사에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나 건사에우는 단순한 국물 재료가 아닙니다. 100g당 약 70개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보다 월등히 높은 단백질 함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건새우는 경제적이며
다양한 요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에게 건새우가 특히 유익한 이유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 아연 등의 미네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뼈와 면역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건새우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의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고기나 생선의 기름진 부분을 소화하기 힘들어하지만 건새우는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2. 황태포. 저지방 고단백 식품. H황태포는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건조된 황태로 주로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황태포의 특징은 그 자체로 저지방 고단백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램당 약 8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단백 식품을 찾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매우 이상적인 선택이 됩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이 응축되고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소화 불량을 겪고 있지만 황태포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황태포는 아침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아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가 함유하고 있는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3. 블랙 소이빈스. 검은콩.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지키는 슈퍼푸드 검은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100g당 약 35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검은콩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건강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특히 걱정하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검은콩은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검은콩은 또한 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고령자들에게는 검은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은콩은 근육, 혈관,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상적인 슈퍼푸드입니다. 결론. 고령자들에게 필요한 단백질 섭취, 콘수유, H황태포, 그리고 블랙 소이빈스는 각각의 특징과 장점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각각은 단백질 외에도 칼슘, 아연,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등 다른 중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여 고령자들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 이러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근육을 유지하고 뼈와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런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건새우, 콘수유,
놀라운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새우는 한국 전통 음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재료로 주로 국물이나 찌개에 풍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해산물은 단순히 맛을 내는 것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용이한 음식으로 특히 노년층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건새우의 단백질 효능. 건새우는 100g당 약 70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이나 두부보다 훨씬 높은 단백질 함량으로 매일의 단백질 섭취를 보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건새우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의 감소를 방지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근육량 감소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체력 저하와 여러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건새우는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단백질이 필요한 시니어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또한 건새우는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쉽게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뼈 건강과 칼슘 보충. 건새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이 풍부하여 고령자에게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골다공증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건새우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건새우는 칼슘 흡수율이 높아 다른 칼슘 보충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므로 건새우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를 스프나 찌개에 넣어 비타민 D가 많은 재료들과 함께 섭취하면 뼈와 근육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건새우는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연과 셀레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연은 면역 세포의 기능을 촉진하고 몸이 감염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셀레늄은 항산화제로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고령층은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건새우와 같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쉽게 소화되며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렸을 때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으며 노년층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건강. 건새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고령층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새우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 관리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며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특히 건새우를 매일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건새우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매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은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 효소의 작용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기나 다른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새우는 비교적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건새우는 그 자체로도 영양이 풍부하지만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거나 볶음밥이나 샐러드에 활용하여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결론, 건새우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슘과 아연, 셀레늄 등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근육 유지, 뼈 건강,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며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이 건새우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특히 근육 감소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건새우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고령층의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보충원이 됩니다. 이제 황태포의 효과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황태포는 전통적인 한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로 대부분 해장국이나 국물 요리에 사용되지만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나 많은 고령자들에게 필수적인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으며 소화가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령자에게 매우 적합한 식품입니다. 황태포가 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황태포의 단백질 효능. 황태포는 100g당 약 80개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란 10개나 두부 5모에 해당하는 양의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높은 단백질 함량은 고령자가 일상에서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령자는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태포는 단백질 외에도 많은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이 거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지만 황태포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체중 증가를 우려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소화가 쉬운 고단백 식품 고령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소화 문제입니다.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습니다. 황태포는 여러 번 얼리고 해동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섬유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백질이 응축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고령자들이 소화가 어려운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울 때 황태포는 매우 좋은 대안이 됩니다. 황태포는 일반적인 고기나 생선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빠르게 체내에서 흡수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식사에서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방지하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황태포의 심혈관 건강 효과. 황태포는 심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황태포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덕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유리합니다. 고혈압은 고령자들 사이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도움.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황태포는 단백질과 함께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황태포에 포함된 비타민 B군은 신경 건강과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철분은 빈혈을 예방하고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황태포에 함유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자주 섭취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감기나 기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황태포의 경제적 장점. 황태포는 고단백 식품이지만 가격이 매우 경제적입니다. 한 마리의 황태포는 보통 5,0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를 국물 요리나 찌개에 넣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가족 전체가 2끼 이상의 식사에서 섭취할 수 있어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황태포를 꾸준히 섭취하려면 가격이 중요한 요소인데, 황태포는 가격 대비 높은 단백질을 제공하므로 매우 경제적인 선택이 됩니다. 결론: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음식입니다. 단백질을 풍부하게 공급하면서도 소화가 용이하고 지방이 적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뼈 건강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며 경제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황태포와 같은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태포는 단순히 해장국에 쓰이는 재료가 아니라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혈관 질환 예방, 근육 유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황태포를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콩, 블랙 소이빈스의 효능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한국 음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식재료입니다. 최근에는 그 뛰어난 영양 가치로 인해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은 콩은 그 자체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관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고령자들에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효능. 검은 콩은 100g당 약 35복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고기나 계란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고령자들이 소화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은 콩에 포함된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는 체력 저하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고령자들이 일상적인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검은 콩의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 검은 콩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고령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검은 콩과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은 또한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검은 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혈압 조절 및 심장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한 혈액 순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에 눈 건강 보호 검은 콩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눈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하는데 특히 황반변성과 같은 노화 관련 눈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고령자들이 검은 콩을 섭취하면 눈 건강을 지키고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은 눈의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검은 콩은 단백질과 함께 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혈당 조절 효과. 검은 콩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흡수되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검은 콩은 혈당 조절에 매우 유효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는 또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검은 콩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의 소화 효율과 흡수율. 검은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가 어려운 고단백 음식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하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검은 콩을 삶아서 먹으면 그 소화율이 더욱 높아지며 영양소가 쉽게 흡수됩니다. 특히 검은 콩을 갈아서 검은 콩 가루로 만들어 우유나 두유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이 높고 매우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한 식품입니다. 결론: 검은 콩은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 눈 건강, 혈당 조절 등 여러 면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 고령자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며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노년기에 발생하기 쉬운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검은 콩과 같은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은 경제적이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검은 콩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건사유, 콘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 콩, 블랙 소이빈스의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어떻게 조합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식품은 그 자체로 매우 유익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합을 통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고 고령자들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식품의 조합 방법과 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 건새우와 시금치는 환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건새우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반면 시금치는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며 비타민 C는 칼슘이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건새우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또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를 도와줍니다.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과 뼈를 강화하면서도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령자들에게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칼슘 흡수에 어려움을 겪고 시금치와 건새우의 조합은 이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금치의 비타민C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피부 노화 방지와 상처 치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황태포와 무의 조합.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단백질과 소화에 매우 좋은 효과를 줍니다. 황태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반면 무는 소화를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황태포의 단백질이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는 또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황태포와 무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용이하고 위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황태포가 단백질을 제공하는 한편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하여 단백질이 효과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도록 합니다. 고령자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무는 혈액 순환을 돕고 천을 조절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로 인해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혈관 건강과 근육 강화에 매우 유익한 조합입니다. 검은콩은 단백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검은콩은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들기름과 결합하면 더욱 효과적인 항산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좋은 지방이 풍부하여 검은콩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을 지키는 효과는 물론 혈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검은콩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들기름의 좋은 지방은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 외에도 검은콩과 들기름은 항산화 효과가 강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체내 염증을 줄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의 조합은 뇌 건강을 포함한 여러 면에서 고령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4. 다양한 식사 조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 이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적인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새우와 시금치를 함께 넣은 볶음밥이나 찌개를 만들어 매일의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태포와 무를 넣은 국물 요리나 찌개는 소화가 쉽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검은콩과 들기름은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은 준비가 간단하고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적합합니다. 각 식품의 조합을 통해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건새우, 황태포, 검은콩은 각각 독립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을 적절히 조합하면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새우와 시금치의 조합은 뼈 건강과 근육 강화를, 황태포와 무의 조합은 소화 효율과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며 검은콩과 들기름은 혈관 건강과 근육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조합을 통해 고령자들은 근육과 뼈,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를 동시에 챙기며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매일의 식사에서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들 식품을 적절히 섞어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3가지 주요 단백질 식품, 즉 건사애우, 고운수유, 황태포, H황태포, 검은콩, 블랙 소이빈스의 효능과 그 조합의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각 식품은 고유의 장점이 있지만 이를 적절히 결합하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들 식품을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근육 유지,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및 면역력 강화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고령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고단백 식품을 통해 체력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편함 없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 쉽게 포함시키는 방법이제 3가지 주요 식품을 어떻게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건새우와 시금치. 볶음밥이나 찌개에 넣어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황태포와 무. 국물 요리에 활용해 소화가 잘 되는 동시에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3. 검은콩과 들기름.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 풍부한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고단백 식품을 식사에 포함시키면 지속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들은 매일 작은 변화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식단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단백질 식품을 일상에서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욱 건강을 지키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며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피부도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름, 탄력 부족, 피부 건조.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했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시나요? 특히 피부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백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화장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피부가 개선되었나?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단돈 5,000원으로 피부 나이를 10년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믿기 힘드신가요? 사실 이 방법은 수많은 의학적 연구와 실제 사용자의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법은 바로 바세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세린이 바로 피부를 젊어 보이게 하는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싼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사실 바세린만으로도 피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비밀을 공개하고 어떻게 바세린을 활용하여 주름을 줄이고 피부를 더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세린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저 기름이잖아.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세린이 단순히 기름이 아니라 피부의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그 비밀입니다. 바세린이 어떻게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비법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단순히 얼굴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각기 다른 부위별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바세린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었던 피부 관리의 진실을 바로 이 영상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피부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에 있어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으며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방지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변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표피,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입니다. 표피는 피부의 가장 바깥층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는 피부의 두 번째 층으로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하 조직은 피부 아래 깊은 층으로 지방층과 결합 조직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피부는 점점 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감소입니다.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을 주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피부는 점점 더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피부의 보호막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가 더 건조하고 얇아지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의 톤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남성들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며 피부의 두께와 탄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이 결합되어 결국 피부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 노화 과정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가의 화장품이나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지만 사실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수분 공급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면 피부의 탄력을 되찾고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의 보호막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바세린과 같은 제품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 노화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제품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바세린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단순히 피부에 발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름을 예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바세린을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잠가두는 것 외에도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많은 앰플이나 세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덮어서 수분이 피부 안에 오랫동안 보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민감해지면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나 너무 자주 스크럽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많은 자외선 노출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외출 시 자외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부 노화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통해 피부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시도나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피부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피부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방법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제품을 찾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바세린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바세린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피부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분을 잠그는 데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피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세린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기초 화장품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이 피부 노화 방지에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바세린을 단순한 기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바세린은 피부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수분 유지에 있습니다. 바세린의 주요 성분은 페트롤라툼, 페트롤아툼입니다. 이는 피부의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피부는 수분을 잘 유지하게 되어 더욱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 원리로 인해 바세린은 피부 건조, 주름, 탄력 부족 등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이 놀라운 점은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고급 화장품이 바세린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프리미엄 크림들이 피부에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페트롤라툼을 사용합니다. 이는 연구 결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급 화장품들은 대부분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에 의해 가격이 비쌉니다. 그에 비해 바세린은 단 몇천 원으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바세린이 저렴하고 효과적인 이유는 그 성분이 피부 보호막을 만들고 수분 손실을 최대한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게 되면 주름이 덜 생기고 피부톤도 밝아지며 피부 탄력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바세린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바세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얇게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발리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부위에만 소량을 발라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는 바세린이 피부에 남아 끈적거릴 수 있고 외부 먼지나 오염 물질이 피부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자는 동안 피부가 가장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수분을 흡수하고 보호막이 잘 형성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바세린이 단순히 피부에 수분을 잠그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재생을 돕는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바세린이 피부의 자연 치유력을 촉진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처가 나거나 피부가 민감할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가 빠르게 회복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세린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세린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서 피부 보호 및 회복의 필수적인 제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바세린을 얼굴 전체에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피부가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있는 부위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바세린을 적당한 양만 사용하고 다른 부위에는 수분 크림을 사용하여 피부 타입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세린을 눈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에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눈 주위의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눈가에는 적당한 양의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고 그 외의 부위에서는 충분한 수분 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세린은 단순히 기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피부에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며 피부 회복을 돕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이제부터 바세린을 피부 관리에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부 타입에 맞게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세린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바세린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핵심적인 팁과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밤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가장 회복되는 시간대는 바로 잠자는 시간 동안입니다. 밤 동안 바세린을 발라두면 피부가 재생과 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낮 동안은 외부 자극이나 오염 물질이 피부에 쌓이기 때문에 밤에 사용해야 바세린이 피부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바세린을 얇게 바르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두껍게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끈적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사용할 양은 정말 쌀 한 톨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적당량만 사용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피부가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기. 바세린은 모든 부위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눈가나 입가와 같은 민감한 부위나 지성 피부가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부위는 바세린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는 수분 크림이나 가벼운 세럼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바세린은 건조한 부위, 예를 들어 팔꿈치, 무릎, 손과 같은 부위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4. 수분 앰플과 함께 사용하기. 바세린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은 수분 앰플이나 히알루론산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수분 앰플을 바르고 난 뒤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어주면 수분을 피부 안에 가두어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피부가 더욱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5. 레티놀과 함께 사용하기.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성분으로 노화 방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피부가 따갑거나 빨개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0파실 30분 정도 기다린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자극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레티놀의 효과를 증대시켜주며 피부가 자극을 덜 받게 만들어줍니다. 6. 목과 손의 집중적인 관리. 목과 손은 얼굴과 마찬가지로 피부가 얇고 민감하여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기 전에 목에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주면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며 주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 역시 수분 크림을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잠을 자면 손의 피부가 부드럽고 젊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도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나 염증이 생겼을 때 바세린을 발라주면 피부의 재생을 돕고 상처가 빠르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외부 세균이나 오염물질이 피부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의 치유를 촉진합니다. 단, 상처가 열린 상태일 때는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하려면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의 경우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T존 부위 이마, 코, 턱는 피하고 U존 부위 볼, 눈가, 입가 는 바세린을 적당량만 발라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야이처럼 바세린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피부 관리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들과 잘 조화롭게 사용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바세린을 사용하기 전 자신에게 맞는 피부 타입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꾸준히 바세린을 사용하고 피부의 수분과 보호막을 유지하며 필요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피부는 더욱 건강하고 젊어 보일 것입니다.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의 놀라운 효과를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보다 실제로 바세린을 사용해 본 사람들의 실제 경험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세린을 사용한 다양한 성공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김복순 할머니의 변화. 72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매달 수십만 원을 들여 고급 화장품을 구매하고 사용했지만 피부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주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김 할머니는 피부과 의사인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화장품이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불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세린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밤 바세린을 얼굴에 얇게 발라주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진료실에 방문한 김 할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평생 써본 화장품 중에서 이것만큼 효과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손주가 할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변화가 컸습니다. 이 사례는 바세린의 효과적인 피부 보습 능력과 보호막 형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는 훨씬 촉촉해졌고 주름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얼굴의 팔자, 주름이 완화되었고 피부톤도 고르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기간에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박순자 할머니의 히알루론산 앰플과 바세린 조합. 69세 박순자 할머니는 고급 히알루론산 앰플을 사용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앰플을 사용하고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 보였죠. 저는 할머니께 바세린을 추가로 사용해보라고 권장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바른 후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었죠. 한 달 후 박 할머니는 상상 이상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똑같은 앰플인데도 효과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촉촉해졌고 주름도 줄어들었으며 피부톤도 밝아졌습니다. 이는 수분을 잠그는 바세린의 특성 덕분이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바세린이 그 수분을 잠그어 피부를 오래도록 촉촉하게 유지하는 원리입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는 바세린과 다른 수분 공급 제품의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다른 피부 제품들과 잘 어울려 사용될 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영자 할머니의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 조합. 이영자 할머니는 76세로 피부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셨습니다. 할머니는 레티놀 크림을 사용하면서 피부가 따갑고 빨개지는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레티놀은 피부 재생을 돕는 훌륭한 성분이지만 자극이 강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영자 할머니에게는 레티놀 크림을 바르고 25-30분 후 그 위에 바세린을 덮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피부는 더 이상 따갑지 않았고 레티놀의 효과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바세린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자극을 완화시켰고 레티놀의 재생 효과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죠. 이 사례는 바세린이 피부 자극을 완화하고 다른 강력한 성분들과 함께 사용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티놀 크림과 같은 강력한 성분을 사용할 때 바세린을 함께 사용하면 피부가 더 안전하게 회복되고 피부 개선 효과도 더욱 강력해집니다. 4. 피부과 의사의 개인적인 경험. 저는 50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바세린을 추천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노년층의 경우 바세린은 수분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는 평소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항상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바세린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얼굴에 심한 주름과 피부 손상이 있었으나 바세린을 매일 밤 사용한 후 피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손주들로부터 할머니,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피부 보호막을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바세린의 중요한 기능 덕분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5. 피부과 연구 결과, 피부과 연구에서도 바세린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98%까지 차단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어떤 고급 화장품도 따라올 수 없는 효과입니다. 피부는 수분을 잃지 않으면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원리로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피부 건강을 위해 바세린이 매우 유용한 제품이라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바세린은 단순히 저렴하고 간단한 제품이지만 수많은 실제 사용자들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는 방법으로 바세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여러 사례처럼 바세린을 꾸준히 사용하고 적절한 방법을 따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세린이 피부 관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과 피부 관리에 대한 최종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피부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바세린을 발라주고 꾸준하게 피부 관리를 한다면 몇 주 후에는 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제품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2. 피부에 맞는 제품과 방법을 선택하라. 모든 피부가 똑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등 각기 다른 피부 타입에 맞는 관리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성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체 얼굴에 사용하기보다는 건조한 부위나 민감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성 피부나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제품과 사용 방법을 찾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수분 앰플, 세럼, 크림과 같은 다른 제품들과 함께 바세린을 활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잠그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중요한 제품들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3. 자외선 차단을 잊지 마세요. 피부 관리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려면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주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하루에 2번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거나 외출 시에는 꼭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피부와의 소통 피부 관리는 단순히 외부 제품을 바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부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면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주고 피부가 자극을 받았다면 자극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는 매일매일 변화하므로 피부 상태에 맞게 제품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 피부 관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변화하지만 적절한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처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제품을 활용하면 누구나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아름다움은 외모만이 아니라 건강한 피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되면 그 자체로 젊고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피부 관리에 힘써 보세요. 유시. 피부 관리의 첫 걸음은 바세린과 함께 바세린은 피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름 같은 보습제가 아니라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수분을 잠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바세린을 매일 밤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는 점점 더 촉촉하고 건강해지며 주름도 줄어들고 피부톤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바세린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사용법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바세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피부 제품들과 함께 사용하고 나이와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렇게 하면 피부는 점차 건강해지고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여러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자신감을 주며 나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변화시키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비법들을 실천하고 1년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를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더 건강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기쁩니다.